네, 사주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주를 간단하게 보는 방법 중에 일주론이 있습니다. 그 일주론 중에서 오늘은 신미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이 이렇게 미토에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운성으로 신금은 미토에서 쇠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0성으로는 편인에 해당이 되죠. 그렇게 되면 신미일주의 성격은 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숙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쇠지라고 하는 것은 12운성으로 왕지를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함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을성이 많고 이해심이 많은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토가 편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글과 학문이 뛰어나고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갖춘 전문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중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친 편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육 중에서도 특수교육에 해당이 되고요. 또 특수한 쪽이다 보니까 의학이나 법률 또는 언론방송 통신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쪽이나 또는 문화예술 쪽에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미일주가 전부 다 이 특수 분야에서 성공을 하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주 원국에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세운이나 대운에서 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미토가 뜨겁고 메마르게 됩니다. 이 조토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조토가 되면 토생금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토 불생금이라고 그러죠. 토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영광을 일시에 놓치게 되고요. 또 때를 기다리면서 놀고 먹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0성과 12운성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신금일주의 식상은 임계수가 되는데 임계수는 미토에서 양지와 묘지가 됩니다. 즉 생활력이나 부지런함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신금일주의 재성은 갑을목이 되는데요. 묘지와 양지가 됩니다. 즉 재물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융통성 이런 그 행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신금일주의 관성은 병정화가 되는데요. 미토에서 쇠지와 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얼핏 직장복이 좋아 보이지만 오행이 치우치게 되면서 직장과의 인연은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주 원국이나 세운이나 대운에서 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의 무기인 식상과 재성, 관성을 쓸 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세속적인 쪽에서 무력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를 보면 여자인 경우에는 남편이 관성이 되는데요. 쇠지가 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복이 좋은 것 같지만 허울은 괜찮은데 실속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행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식상이 되는데 양지와 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현달한 자식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 배우자는 재성이 되는데요. 묘지와 양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배우자는 건강이 안 좋거나 병약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자식은 관성이 되는데 역시 오행이 치우치면서 자식복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미일주가 이렇게 전부 다 세속적으로 무력하고 배우자복, 자식복이 없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속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 재물복도 좋으면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사주 원국에서 수가 왕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운이나 대운에서 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메마르고 뜨거워져 있던 조토가 옥토가 됩니다. 습토가 되면서 토생금이 잘 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미토의 활용성이 좋아지고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편인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서 이 사람은 지식이 많아지고요. 또 지혜가 많은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에는 지장간으로 정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중의 정화 역시도 활성화가 되는데요. 정화는 관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장복이라든가 명예복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토는 삼합으로 또 해묘미가 되죠. 삼합이. 그러니까 해와 묘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해수는 신금일주에게 상관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활동성이 많아지고 또 상관이기 때문에 언변이 뛰어나면서 또 비상한 창의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이 되고요. 또 묘목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묘목은 신금에게 재성이 됩니다. 이 재성은 미중의 을목이 활성화가 되게 되는 건데요. 이 미중의 을목을 다른 말로 재고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재물복이 왕성해지고 좋아지면서 재물 축적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복을 살펴보면 여자인 경우에 배우자 관성, 배우자 남편은 관성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남편은 또 인성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신을 후원하면서 또 관성인 실속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식은 식상이 되는데 역시 식상이 활성화가 되면서 자식도 현달한 자식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 배우자는 재성이 되는데요. 재성이 역시 묘목이 활성화가 되죠. 또 지장간의 을목이 활성화되면서 이 사람의 부인 역시 활동성이 좋고 건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식은 관성이 되는데 역시 활성화가 됩니다. 자식도 현달한 자식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신미일주에게 수가 왕성하느냐 왕성하지 않느냐 또는 세운이나 대운에서 수운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신미일주의 운에 이렇게 기복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미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